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1일입니다. 11일 오후인데요. 이 최보식이 만난 사람을 제가 가끔 인터뷰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적기에 꼭 필요한 사람을 초대를 해가지고 편안하게 의견을 듣는 내용인데 아주 이 화제가 될 만한 인물을 찾아내는데 아주 뭡니까 기자적 센스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통계학회 회장을 모셔가지고 이번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그분은 상당히 의혹이 많다는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최보식 기자가 아주 기자 입장에서 날카롭게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인터뷰는 통계의 문제점을 드러낸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에 이 통계학회 회장의 말이 제목에 뽑히는 바람에 마치 그 인터뷰가 사전투표 조작론자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번 인터뷰와 오늘 인터뷰를 대조해서 읽으면은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별하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느냐 서쪽에서 뜨느냐를 판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꾸 통계 무슨 수치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데, 통계나 수치보다 더 확실한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땅에 딛고 있는 이 현실. 그 중에서도 오늘 모신 이분의 말이 결정적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거 과정, 투개표 과정을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현직이 아니라 전직이니까 더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이분이 정권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다가 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신뢰성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분의 말은 뭡니까? 신뢰성을 얻는 거죠.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실무 경험자에다가 굳이 정치 성향을 따지라면은 반문재인에 속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제가 소개하는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말을 우리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총선 결과는 몹시 이례적이지만 조작 가능성은 0%라고 단언한다. 실시간 개표 상황표를 벽에 붙여놓는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겠나? 그러려면은 선관위 직원, 개표 사무원, 정당 추천위원, 참관인들이 모두 한 통속이 돼야 한다. 제로라는 겁니다. 이런 분은 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로다.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은 제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뭐 일설에 가면 한 30만 명이 필요하다는데, 여기에는 여야 참관인, 여야 추천위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정권만 조작을 해서는 안 되고 야당도 합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세를 해야 사전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입을 연 김대년 61세네요.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친정부 성향은 아니라는 걸 미리 밝혀두겠다고 최보식 기자가 했습니다. 그래요. 믿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2018년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정치 후원금을 자신의 소속 기관에 셀프 기부한 게 논란이 됐을 때 청와대가 위법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부가 원하는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선관위는 위법 결정을 내렸고 김기식은 금융감독원장에 물러났다.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바로 김대년 씨였다. 그래서인지 총선 전에 국회 목서의 중앙선관위원으로 추선을 되었으나 여당이 비토를 해서 취임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대년 씨. 자, 이제 일문일답이 시작됩니다.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을 놓고 보수 인사들끼리 갈라져 서로 비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상식선에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다. 선거 불복으로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허위 주장을 걷어내는 게 올바른 접근이 아닐까. 김대년 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동의한다. 나도 선거 다음날 아침 최종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다. 젊은 층이 사전투표에 쏟아져 나온 결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50, 60대 이상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걸 알고는 또 한 번 놀랐다. 보수 유권자들의 허탈감이 얼마나 심했겠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보식 기자가 2012년 대선에서 패한 진보 진영은 전자개표기 조작설을 제기했다. 개표장마다 투표지 분류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 중 박근혜 후보 표가 문재인 후보 표의 1.5배였다고 주장을 했는데 김대년 전 총장은 그때는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이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하게 기표된 것만 인식한다. 경계선에 찍혀 있으면 못 읽어 미분류표가 된다. 당시에도 일부 학자와 정치인들이 가세했다. 박근혜 득표율이 51.6%가 나오자 선관위가 5.16을 정당화해 주려고 조작했다고도 했다. 당시 선거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내가 의혹 해소를 위해 투표지 분류기를 공개 시연하자고 했다. 내부 반대가 심했지만 곰팡이는 햇볕을 쬐면 사라진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생중계했다. 난장판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좌파 진영에서는 2017년 음모론에 근거해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김대년 총장은 그렇게 확신하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그쪽에서 하지 않았다. 국민적 동조도 못 받았고. 최보식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번엔 확산 규모나 전개 상황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데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말은 이렇습니다. 유튜브가 그때보다 훨씬 활성화되었다. 더 자극적인 음모론을 펴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영향력과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소위 음모론의 경제학이다. 이건 상당히 민감한 지적이네요. 유튜브가 그때보다 훨씬 활성화됐다. 더 자극적인 음모론을 펴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영향력과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소위 음모론의 경제학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정의감에 근거하고 있다. 한 원로 통계학자는 선거 데이터를 보고는 신이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오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다. 제기된 의혹에 관해 하나씩 따져보자.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유권자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전투표는 투표소에 선거인 명부를 비치할 수가 없다. 투표용지 발급기로 현장에서 프린트해준다. 투표용지를 발급해 주기 위해 QR코드가 쓰인다. 법조문에는 바코드로 되어 있지만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로 전문업계에서는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법 위반이 된다는 걸 인식했기에 올 초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았나. 법 위반이 아니라 논란이 있어 국회에 개정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사태로 개정을 못했다. 바코드를 쓰면 될 일이지 왜 QR코드를 사용했나. 2014년 도입 당시부터 바코드로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 번호 등 많은 정보를 담는 게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당시 진보 진영에서는 바코드는 보수 여당의 1번을 떠올리게 한다고 반발했다. 그 모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5차례 전국 단위 사전투표에서 모두 QR코드를 사용해 왔다. 어떻습니까? 이 QR코드에 대한 해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QR코드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거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번에 처음 쓴 게 아니고 과거에도 다 썼고 바코드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투표지 분류기에 칩을 심어 조작할 수 없나? 이 조작론이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에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담은 보안 카드를 인편으로 배분한다. 개표 전날 참관인이 지켜보는 데서 보안 카드를 탑재해 작동을 확인하고 봉인한다. 개표날 참관인이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고는 운영한다. 현실적으로 다른 칩을 심을 수가 없다. 또 전산망이 연결 안 돼 있어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다. 단순한 전자계수기에 불과하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만 2중, 3중 수작업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딱 정리가 되는데요. 말하자면은 뭐 컴퓨터 하지만 그게 결국은 돈 세는 기계처럼 표를 세는 기계다. 그리고 거기에 보안 카드를 넣어서 작동을 시킬 때 여야 참관인 다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더구나 단순한 전자계수기에 불과한데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만 2중, 3중 수작업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기계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이게 정확하게 작동하느냐를 또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규모 해킹이 되려면은 전산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서 한 군데서 탁 누르면은 다 자동적으로 따닥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이 투표지 분류기가 따로따로 개표소마다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조작을 하려면 그 수많은 투표지 분류기에 다 누군가는 뭘 심어야 되는데 심었다고 하더라도 수개표로 다 확인이 되면은 다 들통이 나는데 어디에 그런 조작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김대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조작 가능성은 제로다 합니다. 제로다. 상급 선관위의 집계 상황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해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자세히도 설명을 합니다. 개표장에 있는 참관인과 선관위원들이, 참관인은 이 여야 참관인입니다. 여당 참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표장에 있는 참관인과 선관위원들이 모두 숫자를 확인하고 개표 상황표를 벽에 붙여 놓는다. 집계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전송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대조를 하도록 개표 상황표도 팩스로 보낸다. 이런 과정이 더구나 방송과 주요 포털 사이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조작이 이루어지려면 이 모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공모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계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정확하게 작동하느냐 또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할 때도 정확하게 보고가 돼가지고 중앙선관위의 집계 과정이 틀린지 안 틀린지를 다 공개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여야 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본다. 여기에 어떻게 조작의 손이 개입할 수 있겠느냐.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시면 사전투표 조작설은 아니죠.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플러스 한 표 더 많이 나온 투표소가 10군데나 조사됐다고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투표 종사자들의 실수로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일이다. 전국에서 투표 용지 수천만 장을 다루면서 발생하는 극히 일부 지역의 사례다. 이것은 인간의 오차로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뭐 전국적인 게 아니고 10군데 정도. 그것도 한 표. 서울 광진 어른 사전투표함을 개봉하니 표가 고봉처럼 솟아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아예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도 대거 나왔는데 나도 그 동영상을 보았다.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가 시간이 지나 종이의 탄성에 의해 스스로 펴지면서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투표지를 돌돌 말아 투표함에 넣으면 접히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에 개표할 사전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선관위는 봉인지 훼손 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건 선관위 해명 자료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삼립방 상자 등에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걸 어떻게 봐야 하나? 그것도 선관위에서 제작한 투표지 보관 상자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전체 투표수의 10%에 해당하는 관외선 사전투표함은 각 지역 선관위가 우체국 직원에게 전달하는 순간부터 어떠한 참관이나 경찰 동행 CCTV 기록이 없다는데, 관외는 제가 종로구에 살지만 종로구에서 투표하지 않고 저 부산에서 종로구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종로구 개표소로 보내지는 그 투표를 관외라고 그럽니다. 관외 사전투표. 여기에 대해서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수시로 우체국 인계 접수가 이루어져 참관이나 경찰 입회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자체 매뉴얼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체국의 자체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우체국이 공모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 우체국을 믿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선관위에 대한 왜 이렇게 불신이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이 김대년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은 이 선관위가 상당히 잘못한 점이 있다. 선관위가 불신을 사고 음모론이 확산될 만한 여지를 남겨주었다. 즉 선관위가 이 정권 편에 서서 몇 가지 행동을 한 걸 보고 그것이 개표 부정에도 개입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느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분은 시인을 합니다. 선관위가 총선 관리 과정에서 일부 불신을 자초한 면이 있다. 가령 자유한국당이 위성비례정당의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다. 선관위 사무처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허용해 준 걸로 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이런 유사 명칭 사용을 중앙선관위가 막아야 한다고 하자 이틀 뒤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한 인터뷰에서 기존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선관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불가 입장을 확정했다. 이런 짓을 하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이게 음모론의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조혜주 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그렇다 해도 유사 명칭으로 판단할 소지는 있지 않나 라고 물으니까 김대년 씨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이고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라 투표 용지가 다르다. 유권자가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못 쓰게 하느냐. 이것은 정권의 입김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최보식 기자의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같은 민주당 쪽 현수막은 허용해주고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아웃 투표가 답이다라는 야당적 현수막은 불허했는데 이건 동작구 나경원 후보가 나온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대년 전 총장은 이게 논란이 되자 선거 이틀 전 중앙선관위 긴급위원회가 열려 모두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쪽 현수막은 이미 상당 기간 걸려 있었다. 박빙승부가 난 지역구라면 잘못된 현수막으로 영향이 있었다고 선거 무효 소송도 할 수 있었다. 선관위의 자세가 지금 같은 음모론이 파고들 여지를 준 셈이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 이게 선관위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선관위 말을 지금 믿지 않느냐. 선관위가 이렇게 불공정한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원론적인 반박 보도자료만 내는 식인데 김대년 전 총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버 검증조사에도 적극 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투표지 실물과 함께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읽어낸 영상이 보관돼 있다. 하지만 선거 소송 등 법적 절차 없이는 공개가 어렵다. 선거 뒤 한 달 안에 소송이 제기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만 가능하다.
그 기간이 지나면 현행법으로는 투표용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법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향후 어떤 선거구의 재검표에서 현저하게 개표 당일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김대년 씨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런 확률은 전혀 없다고 보지만 이분 확신이 대단합니다. 0%랍니다.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제로고 재검표에서 사전투표가 확인될 가능성은 전혀 없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다른 지역구들도 재검표를 하는 게 옳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읽어보면은 뭐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보식의 인터뷰, 최보식이 만난 사람, 성관이 전 사무총장 김대년 씨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